자, 기하 벡터. 벡터는 책 이름엔 없지만 기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포물선부터 시작을 해보죠. 포물선은 말씀드린 대로 포물선. 지민 학생, 포물선이 뭐예요? 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 포물선이야? 아, 이게 뭔데? 포탄. 포탄의 포예요. 캐논. 포탄의 N이 두 개냐 하나냐? 빨리 지워야지. 모르니까. 포탄이고, 포탄이 날아가는 선이에요. 포탄 뿅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실제로 군대 가시면은 여기 산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산 꼭대기에 연락에 누가 한 명 올라가요. 막 올라가고 여기에 이 산 꼭대기에서 관측병이라고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관측병 한 명이 반대편에 적 진지를 이렇게 딱 관측을 해요. 비행기에서 하죠. 요즘은 이제 드론이 하겠죠. 시가 바뀌어서. 그럼 이 밑에다가 뭐 여기 각도 앵그리버드라는 옛날 게임처럼 뿅 해서 팡 터지고 막 뭐 닭새끼들이 다 막 폭발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여기다가 야 각도 얼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장약 얼마 이거 화약이에요. 화약량을 얼만큼 넣어라 포의 각도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를 그 뭐라 그러죠? 그 통신을 해서 줘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걸 조정을 해서 여기서 막 뭐 돌리고 뭐 쑤시고 막 그런 거 해갖고 다시 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맞든가 여기 넘어가든가 여기 맞든가. 여기 이제 산 넘어서 이렇게 포탄이 멀리 날아가니까 여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을 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뭐 반바지에 그냥 란닝구 같은 거 그냥 대충 걸쳐 있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완전 군기가 다 빠진 대로 빠진 그런 스타일로 껌짝짝 씹어가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적을 공격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되게 고생스럽게 합니다. 이 포가 이렇게 날아가려면 땅이 엄청나게 단단해야 되거든요. 왜? 반동이 이렇게 생기니까 땅이 겁나게 단단하고 평평해야 돼서 왜 이 포병들 보면 다 등치가 이만하잖아요. 그게 다 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도착하자마자 삽 같은 거, 곡괭이 같은 걸로 땅을 다 까요. 까가지고 해마망치로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땅을 단단하게 딱딱하게 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미군 애들이 어, 베트남전에 가서 한 방 제대로 맞았죠. 왜 그러냐? 어, 미국 빼트공들이 실제 크기가 한 요만한 포를 갖고 다니는데 이 땅도 막 까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단단하게 해야지 포가 잘 날아가니까 아닌 거야. 이 빼트공들이 머리가 진짜 좋은 거죠. 어떻게? 자기 쓰고 다니던 헬멧 있죠. 헬멧을 벗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깔아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딱 휘어져 있잖아. 자기 쓰던 헬멧을 벗어가지고 딱 깔아요. 깔아가지고서는 딱 이렇게 잡고 안 빠지게, 안 흔들리게. 이렇게 하고서는 버팀목을 딱 잡고서 그리고서 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대요.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물선은 포탄이 날아가는 거를 수학적인 라인을 만들어준 뭐 곡선입니다. 사실 포물선은 2차 함수라고 말한 이 함수로 쓸 때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러면은 분명히 얘는 함수입니다. 그죠? 얘는 2차 함수라고 부르고 그럼 얘는 왜 포물선이라고 명칭이 달라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나 아니면 모양 자체가 이런 모양이나 이런 것만 일단은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포물선은 만들어진 원리 자체가 이거는 분명히 함수입니다. x 하나당 y가 하나씩 이렇게 물론 똑같은 y이긴 하지만 x가 다르면 뭐 y 값이 할당량이 이렇게 하나씩만 어쨌든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뀌어서 그럼 여러분들 이런 그림이 만약 나온다.
이때는 y는 얼마 얼마 이렇게 쓰지 않고 x는 4y 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왜? x 하나당 x가 1로 가기도 하고 x가 이쪽으로 가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가 우리가 배울 때는 2차 함수가 나오고 2차 함수는 무조건 뭐 꼭지점이 뭔지 이런 것도 조사하고 이렇게만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2차 곡선 파트로 넘어와서는 포물선에 대한 정의가 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선까지도 아울러서 말할 수 있는 식으로 식이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제일 위에 박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게요. 아이디어를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아이디어는 제일 첫 번째 아이디어는 시작하는 게 여기 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점, 포커스예요. 이 초점이라는 개념이 하나 달려져 있는데 이 초점에서부터 여기 이 점은 초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첫 번째 개념 초점의 좌표를 P, 0이라고 내가 정했어요. X축에다가 초점의 좌표를 하나 떡하니 달았습니다. 책에 그렇게 써있죠? 여기 시작이에요. 두 번째 개념 마치 자, 책에다가 이제 써놔요. 마치 거울처럼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거울처럼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마치 거울에 비쳐있는 모습인 것처럼 여기서 이 초점에서부터 여기 뒤에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를 준선이라고 말하는데 기준선이에요, 사실은. 같은 길이만큼 선이 하나 이렇게 위에 선이 쫙 걸려 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거울처럼 이 0,0에서부터 초점의 똑같은 반대편에 거울이 하나 이렇게 탁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개념이. 얘를 준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준선은 이제 기준선인데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대로 이 두 개가 길이가 똑같죠. 자, 이제 거기 그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연필이나 뭐 볼펜으로 한 번만 더 그려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리냐? 여기 점을 하나 잡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죠. 아무거나 잡고 연결하세요. 여기 그림 제일 위에 여기서 하시면 돼요. 영상 보시는 분도 여기 제일 위에 뭐 점 하나 아무거나 잡으세요. 그러시면 되죠. 아무거나 그냥 탁 이렇게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1번 쓰시면 이 점에서부터 자 거울까지 가요. 거울까지는 반사가 됩니다. 도도도도독 수직으로 딱 엿을 날려요. 그러니까 그 수선의 발처럼 이렇게 딱 직선으로 가요. 이 두 개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 점을 여기 잡아 놓은 겁니다. 요게 다예요, 솔직히. 이게 다 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라 그러면 뭐가 중요하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는 거지. 이게 다예요. 제일 처음에 초점이 있다. 그 다음에 0,0하고 반대편에 거울처럼 선이 하나 거지는데 이 길이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점 하나가 잡았는데 그럼 이 점들은 무슨 점들이냐? 이 점들이야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가 똑같고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점들이. 그러면은 생자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3이에요. 내가 3,0이면 그럼 반대편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곳에 거울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점은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다. 여기서 살짝 올라가면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다. 또 살짝 더 올라가면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이 초점까지의 이 길이하고 같은 애들이 매칭되는 애들을 전부 이렇게 샥 부드럽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포물선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거울이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포물선을 누가 어디에다 응용을 했냐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포물선을 응용한 아이디어 두 가지 중에 두 학생 두 학생이 혹시 외계인을 본 적은 없죠?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외계인에 관심 많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게 헛소리를 또 여기다가 전파 수신기, 아주 엉뚱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 오는 많은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를 여기다 딱 내가 설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안테나를 요런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파라볼릭 안테나. 이 파라볼릭이 포물선이에요. 파라볼릭 안테나를 이렇게 딱 달았어. 그러면 전파가 여기 땅 부딪히면 전파가 신기하게도 일로 팍 들어가. 맞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온 애들은 몽땅 다 일로 다 쏠려서 다 모여. 다 몰려, 다. 일로. 그 라인을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포물선이에요. 재밌게.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이용을 하죠. 전파 수신기도 이렇게 이용하지만 우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승렬 학생 자동차 좋아하지? 좋아한다 해줘. 그래. 나도 좋아해. 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다고 치면 어떻게 돼? 그리고 여기를 유리 단면을 이렇게 만드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여기 딱 붙이고 어디로 갈까? 몽땅 다 앞으로 쫙 가버려. 되냐? 이해되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거야. 공학적으로 만드는 거야. 뭐 여기에다가 이 초점의 위치에다가 라이트를 달면 전부 앞으로 나가고 거꾸로 모든 전파 수신들은 다 이 초점 위치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이 마치 거울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박스 보시면 포물선의 꼭지점 당연히 여기 나왔고요. 초점 나왔고요. 준선 나왔고 축 나왔고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준선은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해서 준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정의 자체가 포물선 위의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랑 똑같은 걸 모아놓은 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외우기 편한 거를 먼저 식을 이제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요걸 하나 그냥 외워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를 정의대로 이용을 해서 어떤 정의? 뭐 자취를 이제 구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x, y가 된다. 그러면 x, y 하고 이 p, 0 책에다 메모 하나 해놓을까요? 거기 빈칸에다가 x, y와 p, 0 사이의 거리는 P와 준선 사이의 거리와 같다. 이렇게 메모 하나 해놓으시면 돼요. 또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당연히 만드는 그 증명 과정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뭐 저는 다 증명 옛날에 다 했어요. 했는데 이번 수업에는 안 하겠습니다. 내신 중심이니까 저렇게 해서 만드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식의 형태는 x-p제곱 y-0제곱의 루트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뽑은 거니까 여기 길이가 사실은 x 빼기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 더하기 p가 되겠죠. 절대값이 원래는 달려야 되겠죠. 정확하게 쓰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 녀석이 2번 별표 달린 길이가 됩니다. 그 양쪽을 제곱을 해가지고 식을 해갖고 이제 식을 막 정리를 하면 결과만 이제 외웁시다. y제곱은 4px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만 외우시면 요건 외우세요. 자, 오늘의 핵심은 정의를 이해하고 실생활에는 저 따위로 쓰는데 식을 정리하면은 요 그림에 대한 정확한 결론식은 딱 요렇게 된다. 요건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걸 외웠다 생각을 하고
이거 외워진 식의 역발상으로 그래프를 그려내시면 돼요. 자, 그래프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y제곱은 3x. 이걸 좀 그리고 싶어. 아니, 처음에 3x는 좀 너무 그런가? 12x. 이거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뭐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그렸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것도 그냥 약간 사이드 얘기인데 이거는 무리함수 기억나세요? 네. 사실 양쪽에 루트를 달아버리면은 y는 루트 12x 하나랑 y는 마이너스 루트 12x 하나랑 이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무리함수는 요거고 밑에 있는 무리함수는 요 점 찍힌 요게 되죠. 네. 그럼 지금 선생님 지금 배운 요 이론대로 하면은 요게 두 개가 다 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나오죠. 안 나오면 안 되죠. 그걸 이제 포물선의 정의식대로 해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는 공통수학에서 배운 방법이고 이제 2차 곡선에서 배운 정의를 이용한 식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가 딱 나왔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이거 4px인데 p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p가 3이네. 그럼 여기다 3 찍으면 돼요. 그게 정의니까. 됐어요? 그럼 반대편에 준선은 마3이 찍히네. 이거 찍으면 돼요. 그리고 준선을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그리시고 내가 찾는 거는 이런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역발상으로 제일 먼저 P부터 찾는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으로 초점을 찍는다. 그 다음으로 준선을 그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작업하시면 굉장히 쉽게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뭐 뒤에 내용 설명들이 엄청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하고 12쪽에 포물선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버리셔도 돼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럼 내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칠판에 적는 지금 설명드린 그 원리에다가 내신은 두 가지가 붙는 겁니다. 이 다양한 그래프들은 y제곱은 4px에서 두 가지 갈래길로 그래프들이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갈래길은 평행이동입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평행이동 되는 것처럼 이 녀석들은 그냥 죄다 y축으로 q만큼 x축으로 p만큼 여기 p자가 있으니까 mn이라고 할게요. n만큼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이 일어나서 묘사하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 그 다음 평행이동 말고 또 이동은 또 뭐 있어? 대칭이동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대칭이동은 여기는 뭐 y 대신 빼기 y 해봤자 뭐 전혀 소용이 없죠. 네, 어차피 그림 자체가 y 대신 빼기 y x축 대칭 하고 이제 외웠는데 어차피 x축이 대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용이 없고 x만 반대부호가 달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그림 그려진 거에서 뒤집으시면 돼요. y축을 따라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으로 뒤집어지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써 있는데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던가 그려진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 얼만큼 옮겼을까 이런 거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3쪽에 2번에 1번 풀어드릴게요. 13쪽에 2번에 1번 한번 보죠. 초점이 6분의 1, 0이다. 초점이 나왔네요. 대문자 F, 포커스. 준선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려볼게요.
여기에 6분의 1, 0이 초점이고 반대편에 준선이 또도도도도도도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이제 선이 그어지는 거고 그럼 그림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치 거울처럼 준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뭐 이해하시겠지만 준선은 포물선의 뒤에 생겨요. 네? 포물선이 생기는 거에 반대편에 생기겠죠. 서로 이 기준이 되는 선하고 포물선하고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네, 항상 그 반대편에 저 건너편에 생기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듯이 건너편에 생긴다. 그럼 이제 답은 어떻게 되냐? 외우고 있는 게 지금 요게 P구나. 아까 Y제곱은 4PX 요거는 외우라고 했으니까 Y제곱은 4에 P에 해당하는 게 6분의 1이구나. 최종 정답 Y제곱은 3분의 2X. 얘가 답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작업해 주시면 2번의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에 여러분들이 좀 2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의 2번은 y제곱은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여기가 빼기가 달린 거는 빼기가 없다면은 y는 8x죠. y는 8x에서 y축 대칭이 일어난 겁니다. x 대신 빼기 x y축 대칭이 일어난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학교 내신 수준에서는 y제곱은 8x를 그린 다음에 그 그려진 그림을 y축 대칭을 시키시면 돼요. 됐어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지금 외운 거 y제곱은 4px에서 p가 2인데 그럼 뭘 그려? p가 2래요? 그럼 2,0 찍으시는 거예요. 똥똥 반대편에 마이너스 2와 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런 그림이네요. 그죠? 이런 그림.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야? Y축 대칭시킨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뒤집어져서 샥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림이 되고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죠. 준선도 뒤집어져, 초점도 뒤집어져, 다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P 값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4번 문제 설명을 그림을 조금 제가 한번 그려보고 필수예제를 저랑 같이 한번 뭐 문제가 조금 뭐 많은 듯 어쩐 듯한데 필수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 수능에도 잘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온다 하는 거는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학교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18페이지랑 17쪽의 원리대로 설명하는 거 이런 거. 그 내용을 오늘 조금 설명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 안녕.